네, 안녕하세요.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몇 가지 의문점과 제보가 있어서 추가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이 나가고 난 뒤에 저는 한 통의 메일을 받았는데요. 메일을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피해자가 해당 인천 교회에 오기 전인 작년까지 친하게 지냈고 심지어 해당 교회에 다녔던 분으로 교회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실제로 교회에 다녔던 사진과 피해자와 대화를 했던 카톡 내용까지 모두 보내주셨고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와 아주 커다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먼저 뉴스에 나온 것처럼 해당 교회의 숙소에는 피해자와 50대 가해자 그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교회에는 대규모 합창단이 있는데 그 합창단 중에 대부분이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 뉴스를 통해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었는데요. 기사에도 나왔듯이 피해자가 생활했던 2층의 공간은 노인 복지시설로 운영해왔고 거기에 30여 명의 신도들이 월세 등을 아끼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최대 6개월 정도 생활을 했다고 했지만 제보자에 의하면 100명이 넘는 인원이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첫 번째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아니, 이렇게 많은 인원이 생활을 했었는데 과연 학대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 전에 피해자가 인천 교회에 오게 된 경위부터 다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뉴스에서는 피해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정 형편 때문에 어머니가 50대 여성에게 맡겼다고 보도가 되었었지만 제보자는 이건 사실이랑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해당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합창 단원으로 합창 공연을 다닐 만큼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잣말을 하거나 귀신을 보는 등 정신질환이 좀 생겼다고 합니다. 이건 피해자가 정신질환이 있다라는 교회의 주장과 조금 일치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합창단장은 케어하기 힘들어하는 어머니 대신에 자신이 피해자를 맡겠다고 하면서 지금의 인천지부 교회로 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로 피해자의 SNS 계정을 입수를 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꾸준히 SNS 활동을 했던 피해자가 23주 전인 1월경부터 SNS를 중단을 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1월과 시기가 아주 비슷하죠. 즉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는 제보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에게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었고 피해자가 자해를 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왜 정신질환이 있는 피해자를 병원이 아닌 교회로 데리고 갔으며 왜 합창단과 관련이 하나도 없는 50대 여성이 피해자를 맡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50대 여성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보에 따르면 50대 가해자는 교회에서 침을 놔주던 분이라고 합니다. 즉 한의학을 전공했다라는 얘기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옆에 때마침 한의학 전공자가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식적으로 교회에서 50대 여성에게 피해자를 맡겼다가 더 상식에 맞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교회도 당연히 피해자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을 텐데 교회는 왜 신도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제가 이걸 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피해자의 SNS 게시물을 보시면 교회에서 진행하는 합창 공연 포스터와 그리고 연습하는 모습, 심지어 해당 합창단 유튜브에도 피해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왜 교회는 이렇게 증거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도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걸까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의문입니다. 교회는 왜 피해자의 존재를 숨기고 숙소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또 50대 여성은 왜 피해자를 맡았던 것인지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낸 것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교회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합창단장이 직접 인천 집으로 데리고 왔으며 많은 사람들과 숙소 생활을 했고 정신질환으로 침을 놓는 50대 여성과 함께 따로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죠. 그리고 제보자는 이 외에 다른 제보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방에서 지내게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정신질환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데요. 혼자 막 웃고 벽에 온몸을 박는 듯한 행동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해 행동을 조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의학 지식이 있는 50대 가해자 둘만 따로 쓰는 방에 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것도 교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방을 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집이 아닌데.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게 정신질환 때문에 2달간 방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감금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 기사에서도 피해자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른 곳으로 외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피해자가 정말 심한 정신질환을 일으켰다면 이미 병원에 보냈어도 진작에 보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왜 2달간 방에 가두는 선택을 했을까요? 애초에 가두는 것 자체가 범죄 아닙니까? 교회에 있었는데 외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둘 중 하나를 뜻하죠. 안 나왔거나 못 나왔거나.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거기다 해당 교회는 불과 1년 전에 납치 감금 사건이 한 번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피해 학생은 교회에서 나오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50대 여성이 피해 학생을 학대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왜 그 둘을 한 방에 지내게 한 것일까요? 당연히 분리를 시켜야 맞지 않나요? 이미 한 방을 쓰게 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학대를 했다면 그 숙소에서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학대 정황을 한 번쯤은 봤을 것이고 교회에서 분리가 아닌 한 방을 쓰게 했다고 하면 과연 누가 그 교회를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해당 교회는 피해자의 언니 또한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니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차라리 언니와 같은 방을 쓰게 해야 정상 아닌가요? 심리적으로 더 안정이 될 테고요. 합창 단원이자 내 가족이 학대를 받는 것도 모자라 가해자와 한 방에 쓰게 했다는 것은 아마 어느 누구도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방을 쓰게 한 이유와 감금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리고 피해자가 신도가 아니었다는 거짓말에 대한 해명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 일도 없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솔직히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가해자가 정말 진짜 가해자일까라는 의심마저 드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만약 해당 교회를 다니시거나 피해자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꼭 제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녀의 죽음에 최소한 억울함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건이 이대로 묻힌다면 제2차, 제3차의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